안녕하세요. 100% 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어의 의미 관계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1, 2, 3번에 놓인 6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훑어보시고요. 공통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초 드립니다. 네, 생각하셨죠? 시작부터 너무 긴장되는 분위기를 조성했나요? 공통점을 먼저 찾아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먼저 공부할 때 그 단어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의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의어가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면 네, 벌써 답을 한 친구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 의는 의미 아닌가요? 이렇게 말이죠. 네, 맞습니다. 뜻, 의미다. 그리고 어는 단어겠죠. 그러니까 어떤 뜻을 가진 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 바로 들어갑니다. 유사한 뜻을 가진 말 이렇게 되는 거죠. 유사한 뜻을 가진 말 이렇게 말이죠. 유효의 예를 바로 들어보면요. 벗과 친구가 유효인데요. 유사한 뜻이죠. 고유어와 한자어라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다양한 상황에서 바꿔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밥과 진지 이것도 유의어인데요. 이 경우는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이 좀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진지는 밥의 높임말이니까요. 이렇게 이해해 두시죠. 유의어는 유사한 뜻을 가진 말이다. 유사한 뜻이라고 했지 같은 말이라고는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상황에서 바꿔 쓸 수 있으나 완벽하게 100%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반이어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반이어 뭡니까? 네, 반대로 쓰이는 말, 반대의 뜻을 가지는 말, 대립하는 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예를 들어보기 전에요. 이런 문장을 한번 적어볼게요. 반대말이 반이어인데 이 의미자질은 하나만 다르다. 이렇게요. 뭔가 알쏭달쏭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장이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인데요. 잘 이해해 봅시다. 의미자질은 하나만 다르다. 그러니까 의미로서의 그 자격과 성질이 하나만 다르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바로 예로 들어볼게요. 소녀가 있습니다. 반이어가 뭘까 쓰기 전에 생각해 보면 사실 다 그걸 쓸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친구들한테 소녀의 반이어는 할아버지인가요? 물어보면 아이들이 이제 웃어요. 왜냐하면 자 보시죠. 소녀의 의미 자질. 나이가 어리고 사람이고 여자라는 성질이 있죠. 이 세 가지 의미 자질 중에 하나만 바꾸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고 사람인데 여자가 아닌 소년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나요? 네, 한 단어는요, 의미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다르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의미 자질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같다라고 가는 거죠. 반이어를 설명하는데 의미 자질이 같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문장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준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의미 자질은 하나만 다르다. 그 모든 의미 자질을 손바닥 계속 뒤집듯이 계속 뒤집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뒤집는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상이어와 하이어로 가겠습니다. 상, 합니다. 그러면 위, 아래 같아요 라고 그죠? 느낌이 오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람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러면 이때 위에 있는 말이 바로 상이어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말이 바로 하이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로 이렇게 적어볼게요. 상이어는 포함하는 말이고요. 하이어는 포함되는 말입니다. 포함되는 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포함하는 것과 포함되는 것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또 이런 성질도 좀 적어보고자 합니다. 상이어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말을 상이어라고 하고요. 상대적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말은 하이어라고 합니다. 왜냐? 이 사람처럼 다른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말은 다른 여러 개를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에 반대로 하이어는 뭔가에 포함되면서 그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보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다, 좀 더 자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낱낱을 모두 포함하는 게 상이어기 때문에 그 낱낱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럼 이쯤에서 또 중요한 문장 하나를 저는 적어보겠습니다.
상이어의 의미 자질을 하이어가 지닌다. 이렇게 말이죠. 응? 상이어의 의미 자질을 하이어가 지닌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입니다. 그 의미를 먼저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에 포함되니까요. 그렇지, 당연하구나. 남자나 여자는 사람이라는 그 범주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범주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사람의 성질을 가져가야죠. 예를 들어 악기,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악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악기에 이제 피아노라는 단어가 있다고 이렇게 포함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악기는 사전을 찾으면 음악을 연주하는 기구라고 나옵니다. 피아노 역시 음악을 연주하는 기구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설명됐고요. 또 한 가지 요 둘의 구분은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이 무슨 말일까? 제가 아까 이렇게만 적어놨는데요. 만약에 사람 위에다가 생물이란 단어를 적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자 여자를 가려보세요. 그러면 생물이 상이어가 되고 사람이 하이어가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람이 상이어고 남자 여자가 하이어가 되는 거죠. 이렇듯 상이어와 하이어의 구분은요. 그 놓인 단어에 따라 상대적인 거지, 상대적의 반대말, 절대적으로 고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동음이어와 다이어.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별을 그려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데요. 언제까지 중요하죠? 수능까지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집중하고 한번 해봅시다. 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 우리 5글자 중에 2개 이미 알고 있고요. 3글자 중에 2글자는 알고 있거든요. 뜻을 가진 말이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이렇게 쪼개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동음입니다. 동자는 같을 동자에 소리 음자를 씁니다. 같은 겁니다. 소리가 같은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는 아까 우리 뜻 했잖아요. 뜻이 이가요. 다를 이자를 씁니다. 자, 다른 겁니다. 잠깐만요. 참고로요. 여기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게 그 선택지에 꼭 문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질적이란 말과 이질적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때 친구들이 문제 풀 때 동질적은 같은 성질의 것으로 잘 풀어요. 근데 이질적은 이질적이 뭐지? 이렇게 하고 못 푸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꿀팁 드립니다. 이질적은 다를 이자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게 푸세요. 동질적은 같은 거, 이질적은 다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올게요. 문법으로. 동음이어에서 어머나, 아니 소리가 같은데 왜 의미가 다르지요? 이렇게요. 우연히 같아진 것 뿐이에요. 우연히. 바로 예로 들어볼게요. 안녕. 네, 눈입니다. 눈. 자, 요 눈과요. 이제 겨울이 좀 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눈사람. 네, 눈. 이건 좀 길게 발음하는데 이 눈과 요 눈. 잘 보시죠? 서로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관련이 없습니다. 우연히 소리가 같아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단어는 사전에 어떻게 실어야 될까요? 사전에 실는 것을 등재라고 하는데요. 이 둘은 서로 관련이 아예 없기 때문에 따로 실어줘야 됩니다. 따로 이렇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실게 되냐면 눈, 이 이런 식으로 이제 실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낱말 풀이의 대상이 되는 단어를 표제어라고 하는데요. 표제어. 이 표제어가 따로따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이어 가볼게요. 다이어는 다자가 많을 다자입니다. 뜻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머릿속으로 한번 달걀을 그려볼까요? 머릿속으로 한번 달걀을 떠올려 볼까요? 달걀을 반으로 쪼개면은 삶은 달걀 좋아하시나요?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 나도 삶은 달걀 이렇게 사랑손님 얘기했었는데 다른 얘기 잠깐 했습니다. 마침 이제 노란색 형광펜이 있네요. 네, 노른자부터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 노른자 위,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이 중심에 있던 거라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심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요, 주변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중심의미에서 주변의미로 의미가 확대된 거죠. 그래서 의미가 많아진 겁니다. 의미가 왜 많지? 이거부터 일단 이해해 보자고요. 중심 의미에서 주변 의미로 확대된 거기 때문에 의미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동음이어랑 바로 비교 들어갑니다. 동음이어는 그 둘의 말이 우연히 소리가 같아진 거기 때문에 관련이 없었는데요. 다이어는 어떻습니까? 뚜뚜뚜뚜뚜 비교해 볼까요? 관련이
네. 관련이 지금 입이 근질근질하시죠? 있어요 라고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고요. 그러면 이것도 또 비교하자. 뚜뚜뚜뚜뚜 이것도 사전에 싫어요. 등재 싫어요. 어떻게? 따로? 아니에요 라고 좀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사전에 등재 같이 해야 됩니다. 한 번에 같이. 그래서 자, 제가 손을 예로 들어 볼게요. 우리가 손을 사전 찾아보시면요. 1번 뜻으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팔목 끝에 달린 부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팔목 끝에 달려있는 신체 부위라고 해서 어떤 학생들이 막 웃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되게 순수하죠. 그죠? 네, 팔목 끝에 달려있는 부분. 이렇게 신체 부위. 네, 이거요. 요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쓰이다 보니까 손가락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게 되었고요. 또 쓰이다 보니까 이 손이잖아요. 네, 일손, 노동력. 그 다음에 이게 손이다 보니까 노력, 손을 들어서 하는 손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손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이게 품이 많이 든다라고도 물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요 1번 뜻, 요 1번 뜻이 바로 뭐죠? 네, 중심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2, 3, 4번이 확대된 주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에 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을 찾으면 사실은요, 손 2가 있고 손 3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손이라는 의미가 또 우연히 같아지다 보니까 손님이라든지 뭐 자손이라든지 이런 의미로도 이제 쓰이게 되는데요. 이거는 신체 부위 손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세요. 만약에 시험에서 이렇게 묻는다. 이렇게 묻는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물으면 이거는 다의관계, 다의어다, 다의관계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만약에 묻지 않고 자 노란색 집중하세요. 요렇게 묶어가지고 이거 무슨 관계냐라고 물으면 이거는 동음이의 관계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이었고요.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단어의 의미관계, 유의어는 유사한 의미, 완전히 같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반의어는 반대되는 말, 의미 자질은 다 똑같은데 하나만 다르다. 상의어는 포함하는 말로서 보다 포괄적인 개념. 하의어는 포함되는 말로서 보다 개별적인 개념, 구체적인 개념. 그리고 상의어에 포함이 되는 하의어는 상의어에 포함이 되니까 그 의미 자질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고요. 이러한 구분은 상대적인 거다라고 했습니다. 동음이어는 소리는 같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의어는 의미가 많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수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